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에는 실제 또 재무 상담했던 실제 사례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아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사례가 30대 청년 상담 사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30대 남성의 사례이고요. 미혼이시고, 이제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연구원인데, 이제 올해 7년 차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근처에 이제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그동안 상담을 받으신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으셨는데, 주로 예적금만 하시다가, 이제 투자를 최근에 주변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하시는 거를 조금씩 본인도 투자를 같이 해봤는데 이렇게 남들 말만 들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제 재무 상담을 신청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종합 재무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이제 현금 흐름 관리부터 부모님이 가입하셨던 보장성 보험 체크,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 저축과 이제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비율에 대한 문의도 있으셨고, 은퇴 자금도 이제 조금씩 모으고 계셨는데 잘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금 흐름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제 근로소득은요, 세후로 385만 원 정도 수령을 하셨고요. 연에 대략 그 성과상여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수령하셔서 성과상여금을 이제 월로 나눠서 83만 원 정도로, 그래서 월소득 포함한 성과상여금 전체를 해서 이제 매월 이제 468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출하시는 금액들이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던 이제 보장성 보험료와, 그리고 기타 고정 지출은 이제 관리비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식비, 생활비는 대략 50만 원 정도, 교통통신비에서 15만 원,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 비용이나 이제 기타 생활비 해서 70만 원. 연간 비정기 지출에는 여행이나 경조사, 가족 행사, 이제 피복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매년 45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서 월 지출로 38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출하시는 것과 연애 지출하시는 거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93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요. 전체 소득 대비 41% 정도의 지출로 사실 지출이 많이 높으신 편은 아니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득의 절반 이하로 쓰시고 절반 이상 저축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저축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한데 이 정도의 비중은 그리 이제 나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소득이 그래도 좀 높으신 편이어서 이제 이 고객님께서도 저축을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축은 적금 150만 원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IRP를 일부 납입을 해주셔서 회사랑 이제 본인이랑 해서 이제 IRP 계좌에 한 달에 2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축과 IRP 연금저축의 이제 저축 비율은 총 37%였고요. 여기서 이제 남는 금액이 미파악 지출이 21% 정도가 있으신데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그냥 급여 통장에 이제 쌓인다거나 아니면 일부 소비 지출로 이루어진다거나 해서 좀 미파악 지출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재무 현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오피스텔 전세에 거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 2,500 정도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통장에 급여 통장, 그리고 이제 일반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에 쌓여 있었던 현금들이 다 합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현금이 있으셨고, 적금을 다달이 한 150만 원씩 하고 계셨고, 예금도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적금 포함해서 이제 4,200만 원 정도 있으셨고, 청약통장에도 300만 원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을 통해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이제 적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주식하고 계신 게 1,500만 원이셨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고 계신 IRP와 또 이전에 가입하신 그 비과세 연금보험 등 해서 연금 자산은 총 2,700만 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합계는 2억 3,200만 원 정도 되셨는데 7년
차의 그 대기업 직장인 치고는 자산이 적으신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산을 좀 형성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성년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셨다고 하셔서 그 금액을 포함한 총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를 한번 해보실까요? 재무 상태 분석 평가는요, 저축 성향 지표와 이제 투자 성향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축 성향 지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미파악 지출이 한 100만 원 정도 있으셨기 때문에 지출은 40% 정도 하고 계시지만은 실제 이제 다달이 적립식으로 하고 계신 저축은 37% 정도였고요. 그래서 남는 그런 현금 흐름을 이제 저축으로 이제 같이 좀 해보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성향 지표를 보시면은 14%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제 매달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지원받고 계신 IRP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고 또 이게 따로 투자가 되어 있지는 않으시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쪽 금액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제가 재무 교육도 드리고 안내도 드릴 때 먼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안정, 중립, 공격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안정형의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주식형 자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7, 80%가 채권형 자산 등 안전자산으로 이제 확보하는 게 괜찮다 하면 이제 안정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립형은 한 반반 정도 50대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격형은 조금 더 이제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도 괜찮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식형 자산이 70에서 80% 정도 확보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반대로 안전자산인 그 채권형의 경우에는 한 20, 30% 정도 확보하시는 게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 고객님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안정형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정형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지표는 보장성 보험 지표와 비상자금 지표인데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5% 내외면 적정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또래분들에 비해서 이제 낮으신 편은 아니어서 5%까지 하면은 조금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한 3% 내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한 5% 전후에 보험료를 내시는 게 이제 적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 예비 자금은 이제 혹시나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거나 급여가 들어오지 않을 때 한 달에 최소 그 생활비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 그 한 달 생활비의 3배 정도 확보해 주시면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상 자금은 일반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에 이 돈을 보관을 하시면 이자가 연에 0.1 정도밖에는 붙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파킹 통장이나 CMA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연에 1, 2% 정도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의 10배에서 20배나 되는 이자를 더 수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금 자산은 CMA나 파킹 통장으로 확보해 주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자산이 좀 많으셨는데 이제 적정 비상자금에 비하면은 이제 한 2, 3배 정도 많아서 한 10개월치가 있으셨지만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금들이 꾸준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예적금이나 이제 투자에 넣기보다는 금융기관만 옮겨서 이제 입출금 통장에서 파킹 통장이나 이제 CMA로 옮겨서 이제 이자를 조금 더 받으면서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험료는 좀 적은 금액을 내고 계셔서 보장성 보험을 좀 보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저축이나 이제 투자 쪽으로 금액을 옮겨 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따로 현금으로만 확보를 하고 계시고 따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하고 계신 IRP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이제 투자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드렸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 점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존의 보험은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신 암보험 한 건만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암보험을 이제 살펴보니 암 진단비가 4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이제 유사암 진단비 한 800만 원 그리고 이제 통원비 정도만 있으셨는데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병원에 가시고 아팠던 그런 경험을 좀 보셔서 보험에 니즈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실비도 좀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암보험만 있었기 때문에 암 외에도 뇌나 이제 심장 질환 그리고 이제 기타 수술비에 대해서도 보완을 안내 드렸고 이제 해당 그 재무 교육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보험만 있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손해보험사의 이제 실손 의료비와 그리고 이제 종합 건강보험으로 이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총 보험료는 기존의 소득의 한 1% 내외였다면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셔서 3% 정도의 이제 보험료를 이제 납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유자금 저축 투자액인데 먼저 이제 목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과 급여 통장에 있었던 현금 자산 2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만기에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합쳐서 이제 4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무 목표 중에 하나가 내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좀 빼서 써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실 없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현금 자산이 일반 은행에 있을 때는 이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높은 파킹 통장이나 증권사의 CMA를 활용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2천만 원은 파킹 통장이나 CMA로 이제 자금을 좀 이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만기되는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은 내년에 결혼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신 다음에 혹시나 그 시기가 좀 늦춰지거나 이제 시간이 좀 있다면은 그것도 일반 은행 통장에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파킹 통장이나 CMA로 옮기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돈은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적립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적립식 저축으로는 아까 10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남으셨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또 적금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이제 본인도 그거를 이제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남는 저축 여력을 이제 같이 저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규모가 한 41% 정도였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보험료를 조금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올린 만큼 한 10만 원 정도 올린 만큼 본인이 이제 저축에 대한 이제 의지가 있으셔서 지출을 10만 원 정도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출 규모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매년 초에 받는 성과상여금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둔 다음에 이걸 이제 월로 나눠서 매달 저축을 이제 늘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돈을 언제 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단기 계획, 이제 결혼 자금, 중기 계획은 이제 투자를 활용한 목돈 만들기, 그리고 장기 계획은 은퇴 자금 이런 목표를 세워서 같이 저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립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험료가 10만 원 추가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10만 원 줄여서 지출 규모를 유지를 했고요. 저축률을 이제 50% 이상 올리고 싶어 하셔서 성과상여금으로 매월 적립식 저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서 단기는 비상자금과 결혼자금, 중기는 이제 목돈 만들기, 장기는 은퇴자금 이렇게 같이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30대 직장인의 이제 현금 흐름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목돈 적립식은 어떻게 이제 지금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셨고, 다음 2편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아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